반갑습니다. 중2과학 2단원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장과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석 주위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석이 만들어내고 있는 힘, 자기력이 주변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힘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석이 셀수록 자기장은 더욱 강해집니다. 자기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력을 표현할 때는 선을 그려서 표시합니다. 이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력선은 다른 자기력선과 만나거나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이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곳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자기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력선을 자세히 보면 화살표로 방향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장에도 방향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장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자기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놓아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통해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므로 S극 방향을 따라가는 나침반 N극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는 자석이 없더라도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어떤 방향과 모양으로 흐르냐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과 모양도 달라지겠죠.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전류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류가 직선으로 곧게 흐를 때, 즉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모습입니다. 전류가 그림처럼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자기장은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도선 주위에 원형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 오른손으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에 맞춰서 찔러줍니다. 그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지 오른손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므로 오른손 엄지를 아래쪽을 향하게 찔러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은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도선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자기장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곡선,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모습입니다. 원형 도선은 직선 도선이 구부러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방향이 바뀌는 각각의 구간을 직선 도선으로 생각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우측의 구간은 전류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므로 오른손 엄지를 위쪽으로 가리키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기게 되겠죠. 따라서 자기장의 모습은 위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제일 위쪽의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엄지를 왼쪽으로 가리키게 되면 자기장의 모습은 위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왼쪽 도선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방향이므로 자기장의 모습은 시계 방향으로 원형을 그리며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형 도선에서는 이와 같은 자기장의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선을 빙빙 감아놓은 코일에서의 자기장의 모습입니다. 코일은 전선이 감겨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오른손 엄지가 아니라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따라 코일을 함께 감아줍니다. 그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전류는 앞에서 뒤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함께 감아주게 되면 오른손 엄지는 왼쪽을 향하죠.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중간에 끊기거나 만나지 않으므로 자기장이 출발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의 곡선의 자기장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손 엄지의 끝부분, 즉 자기장이 출발하는 쪽이 자석으로 비유하면 자석의 N극이 되는 거고, 돌아오는 쪽은 자석의 S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류와 자기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에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류는 전기가 흐르며 만들어지고, 자기장은 자석이 놓여져 있는 곳에 형성되므로 자석이 있는 곳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힘을 로렌츠 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그림에서 자석으로 인해 자기장이 있는 구역에 전기도선이 놓여져 있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기도선은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이 힘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 또는 전류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세지게 됩니다. 또한 힘의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는데, 오른손 엄지로 전류의 방향을 찔러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게 되면 오른손 손바닥이 바라보는 방향이 힘의 작용 방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는 전류의 방향,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 N에서 S 방향을 가리키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쪽으로 힘이 발생하여 전기도선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의 방향이 수직을 이룰 때 힘이 가장 세고, 이 그림처럼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평일 때는 힘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이용한 도구가 바로 전동기인데요. 전동기는 말 그대로 전기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구입니다. 자석이 있는 곳에 전기 도선을 위치시켜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전류와 자기장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동기 도선 왼쪽 부분은 전류가 앞에서 뒤로 흐르고 있고,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극 방향이므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따라서 오른손을 이용해 힘의 방향을 살펴보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왼쪽 도선은 위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도선은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므로 힘의 방향은 손바닥 방향인 아래쪽을 향하게 되겠죠. 따라서 왼쪽 도선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오른쪽 도선은 아래로 내려가려 하기 때문에 이 전동기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전동기 도선 뒷부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동기 앞부분, 정류자라고 하는 부분은 도선이 돌아갔을 때 회전 운동을 계속 이어주기 위해 전류의 방향을 반바퀴에 한 번씩 중간중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회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류자가 반바퀴에 한 번씩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